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트입니다. 2024 최신 개정판 손해평가사 2차 완전정복 교재 가지고 우리는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상 관련 문제 풀어보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학습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이번 강의를 진행을 할까 고민을 했던 결과 지금 이거는 키포인트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말을 많이 하는 것들보다 키포인트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훑어보면서 넘어가는 그런 형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교재 157쪽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고 여기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인삼이죠. 인삼. 인삼인데, 인삼 작물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작물인데, 특정한 위험만 보장합니다. 특정한 위험만 보장합니다. 자, 그러면은, 특정 위험 보장하는데 뭐가 있을까요? 태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냉해, 침수, 폭염, 폭설, 이렇게 총 8가지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화재 빼고는 다 자연재해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인삼 작물에서 특정한 위험을 보장하는 이 보상하는 손해. 그러니까 이 정의가 다르다는 거죠. 다른 일반적인 그런 과수나 작물 품목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학습을 해놓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태풍하고 화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안 드릴게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그러면 조금 특색이 있다 싶은 게 우박도 다 똑같습니다. 정나눈, 봉우리, 적운. 우리 기본적으로 이 정나눈, 봉우리, 적운 이 용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호우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집중호우는 호우에 대한 특보, 호우 주변 호우 경보를 얘기하는 거겠죠. 발령한 때 해당 지역의 비 또는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24입니다.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인 상태를 집중호우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 아래쪽에 있는 그 과수사종 즉가 종료 이후에 집중하고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비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교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표로 만들어서 막 서브노트에 기록을 해두고 있어야 확실한 자기 것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냉해, 인삼 작물에 있어서의 냉해는 다른 거하고 다릅니다. 자, 출하 및 전엽기 중에 해당 지역의 0.5도씨 이하의 찬기온입니다. 0.5도씨 이하의 찬기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며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냉해 증상이 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냉해 증상이 있어야 됩니다. 육안 판별 가능 냉해 증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침수가 좀 특색이 더 있죠.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인삼농지에 다량의 물이 유입되어 상면에 물이 잠긴 상태를 얘기하는데 고랑바닥으로부터 침수 높이가 최소 몇 cm 이상 15cm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로넣기는 이런 것들 준비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폭염, 해당 지역의 최고기온 30도씨 이상이 7일 이상 지속되는 30도씨 이상이 7일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며 이것도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타 들어간 폭염이니까 타 들어간 증상이 몇 퍼센트입니까? 50% 이상 50% 이상 있는 경우에 인정을 한다. 이거 핵심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폭설
기상청에서 대설에 대한 특보, 그러니까 대설주의보나 대설경보를 발령한 때 해당 지역에 눈 또는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인 상태. 그러니까 24시간 내렸다 말았다 이렇게 아니라 확 끊기고 나서 다시 새로운 신적설 쌓인 게 5cm 이상인 상태를 폭설로 인정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삼하고 관련해서는 이렇게 특정형 8개 이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적과전 종합위험 가수사종, 적과 종료 이전에 정의하는 자연재해, 그 다음에 적과 종료 이후에 보장하는 자연재해 정의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적과 종료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해풍, 강풍, 우박, 호우, 비해, 냉해, 동상해, 설해, 한해, 뭐 이런 것들 쭉 뭐 조해, 기타 자연재해, 폭염까지 뭐 냉동설안에 조기 먹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굳이 뭐 이건 뭐 외워야 된다 이런 것까지 말씀은 안 드릴게요. 대신 아까 인삼이나 지금 적과 종료 이유 같이 그 정의가 달라지는 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적과 종료 이후에 자연재해 정의, 태풍, 집중호우, 가을 동상의 일소피해 이거는 우리가 알고 가자 이거죠. 그래야 보상하는 손해인지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도 모르면서 현장 가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 적과 종료 이후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태풍, 강풍 이렇게 보면은 강풍의 최대 순간 풍속 14m/s 이상의 바람을 포함한다는 내용하고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 발령한 때 발령 지역의 바람과 비. 자,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 그대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집중호우는 아까 우리가 위에 봤을 때 인삼 같은 경우는 24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인 강우 상태를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이쪽은 과수원 쪽이니까, 그죠? 물이 빠지든지 뭐 이런 물 빠짐이 그래도 좀 나으니까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인 강우 상태를 얘기하고 인상 같은 경우는 24시간입니다. 24시간 여러분 위에 보이죠?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인 상태입니다. 자, 이거 분명히 비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을 동상의 일소 피해.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것 2개 정도는 외울 수 있으면 외우시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전에 일소 피해 같은 경우는 일소 피해의 정의 및 그 보상하는 조건에 대해서 다 써라 이렇게 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은 예전에 어떻게 나왔는지 그러면 일소는 어떻게 폭염으로 인한 거 아까 우리 저 인삼에서도 폭염이 나왔잖아요. 결국은 일소는 화서 생긴 피해를 얘기하는 거니까 폭염으로 인해 보험의 목적에 일소가 발생하여 생긴 피해를 말합니다. 일소라는 것은 과실이 해양광에 노출이 되어서 과피 또는 과육이 괴사되어서 검게 걸리거나 변색되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봐보십시오. 지금 이게 폭염 일소가 발생하여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이 돼가지고 과피 또는 과육이 개사되어서 검게 걸리거나 변색되는 현상을 일소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폭염 있잖아요. 이 폭염은 폭염특보, 그러니까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를 발령한 때 아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한 낮 최고 기온이 어떻습니까? 연속 2일 이상, 연속 2일 이상 33도씨 이상으로, 연속 2일 이상 33도씨 이상으로 관측된 경우를 말하며, 폭염특보가 발령한 때부터 해제한 날까지 일소가 발생한 보험의 목적에 한한다고 그랬습니다. 폭염특보가 발령한 때부터 해제한 날까지 일소가 발생한 보험의 목적에 한하여 보상을 한다. 이때 폭염특보는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에 폭염특보를 당연히 적용을 합니다. 그죠?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가을 동상에 대한 정의를 쓰고 어떠한 경우에 보상을 하는지 서술하시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써줄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을 동상에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과실 또는 잎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말하며,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벨빙 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하고, 특히 잎 피해는 단감, 떫은감 품목에 한하여 언제까지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을 동상해로 나무의 전체 잎 중에 몇 퍼센트 이상입니까? 50% 이상. 50% 이상이 고사한 경우에 피해를 인정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거는 외워두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저까지는 종합위험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피해로 인정할 건지 안 할 건지조차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그래도 중요하다. 일소 피해는 이미 뭐 15점짜리 서술 문제가 한번 나왔으니까 이게 나오겠습니까만은, 가을 동상해 같은 경우는 가로넣기를 대비하는 것도 있겠고, 뭐 5점짜리 문제라도 뭐 그래도 가치가 있는 문제니까 그렇게 좀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은 수학 전까지는 종합위험을 당부하고, 수학 이후에는 태풍, 강풍, 우박의 특정한 재해만 보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수학 이후에, 그러니까 수학 전 종합위험, 수학 이후에는 태풍, 강풍, 우박만 보상하는 품목, 대상 품목 쓰시오. 이러면은 복분자하고 무화과입니다. 그러면은 수학 이후에 보상하는 태풍, 강풍, 우박에 대한 약관의 정의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쓸 줄은 알아야 되는데, 그 태풍, 우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냥 키포인트. 태풍, 강풍은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 발령한 때 하고, 그죠? 기상특보 발령한 때, 그 다음에 이때의 발령 지역의 바람과 비, 그 다음에 최대 순간
풍속 14m/세카 이상의 바람을 포함한다. 이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지금 기상 관련 문제 풀어보는 거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인수 제한 목적물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한번 훑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인수 제한 목적물은 우리가 이 표를 보는 방법은 그 수령 자체도 인수 제한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과, 밀식, 반밀식, 일반 재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령 3년 미만은 안 된다. 반밀식은 4년 미만은 안 된다. 5년 미만은 안 된다. 이 말은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돼야 된다는 말하고 똑같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만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암기 팁을 만들어서 외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사과, 배, 단감, 뜰번감, 과수사종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공통적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수사종이나 과수 11종이나 그 다음에 오디 복분자 무화과 감귤 오복무감이나 다 공통적으로 모든 과수에 다 적용되는 어떤 공통 그 인수제한 사항이 있을 거고, 또 각 품목별로 이거는 꼭 안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 보고 이렇게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계속 눈으로 익히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과수사종이나 11종 오복무강 같은 경우는 본가입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인 과수원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그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뭐 인수제한 할만 하네 이런 어떤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보통 또 이렇게 보면은 그 연륙교 전기선 없는 도시지역 뭐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이제 연륙교가 없고 전기선이 안 다니는 도시지역은 손해평가를 하러 가기가 어려운 곳이니까 그래서 인수 제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통제보호구역 내의 농지 자체도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인수 제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포도 같은 경우 그죠? 포도 같은 경우 역병하고 개양병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역병, 개양병 이거 좀 특별해 보이니까 외우셔야 되겠고, 그래서 본가입 시에 전체 나무의 20% 이상이 고사하였거나 정상적인 결실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과수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비가림 폭 2.4m 플러스 마이너스 15%, 동고가 3m 플러스 마이너스 5%. 이거는 뭐 예전에 시험 나왔던 내용이죠. 그죠? 나왔던 내용인데 여러분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포도 복숭아 똑같이 역병 개양병 나같이 또 적용이 되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역병 개양병 알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친환경 재배 가수원으로서 일반 재배와 격시 차이가 현저하게 있다고 판단되는 가수원, 복숭아 같은 경우는 그 저기 포도하고 같이 친환경 재배 이런 애들은 아무래도 일반 재배 결실하고 차이가 현저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그렇게 판단되는 가수원은 인수 제한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두는 품종이 귀양인 자두가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그죠? 품종이 귀양인 자두가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코트가 뒤에 보이잖아요. 플런코트. 지금 여러분들 플런코트 혹시 아시는지요? 플럼코트가 이게 자두가 플럼이잖아요. 영어로 Plum 해가지고 플럼이고 코트는 그 애프리코트 살구가 애프리코트예요. 그래가지고 두 글자를 합성해가지고 살구하고 그러니까 자두하고 그죠? 자 자두하고 살구하고 얘 둘을 합쳐놓은 신품종이죠. 그죠? 그래서 이 블룸코트는 인수제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룸코트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진행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참달에는 이제 위가림하고 관련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거 유의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비가림 시설은 200제곱미터 미만인 참다리 비가림 시설은 인수 제한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뭐 비슷한 내용인데 참다리 같은 경우 조금 특별한 게 수령이 혼식된 가수원은 수령이 혼식된 가수원은 참다리 같은 경우는 인수 제한이다. 다만 수령의 구분이 가능하며 동일 수령군이 90% 이상인 경우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0% 이상인 경우 가능하다. 자, 참다리의 특이사항 보셨고, 그 다음에 대추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과대추류를 재배하는 과수원, 인수제한이고, 그 다음에 재래종 대추하고 사과대추, 혼식과수원은 인수제한이다. 그 다음에 비가림 시설 관련 제한사항은 위에 참다리하고 비교해서 봐야 된다. 근데 그 조금 전에 우리 봤다시피 사과대추류를 재배하는 가수원은 그 인수제한인데 부여, 청량, 영광 지역은 가입이 가능하다. 이거는 이쪽 지역의 주산지가 돼가지고 이쪽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실, 오미자 같은 경우는 뭐 주간거리 이게 50cm 이상으로 과도하게 넓은 가수원. 예, 그 다음에 삭벌 3년차 이상 가수원 또는 삭발하지 않은 가수원 중 식묘 4년차 이상인 가수원. 좀 뭔가 이게 눈에 띄는 이런 애들 유심히 보고 지나가야 될 그런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디 같은 경우는 흰 오디 계통은 안 된다. 그래서 TPD나 배공황 이런 것들 안 된다. 그 다음에 감귤은 수령 자체를 군주밀감류, 제식, 그 다음에 망감류 제식, 그 다음에 고접 이거 구분해가지고 4, 4, 2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복분자 같은 경우는 가입연도 기준 수령입니다. 가입연도 기준 수령이 1년 이하 11년 이상인 고기로만 구성된 가수원은 인수 제한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복분자 같은 경우 계약 인수 시까지 무결과모지 그러니까
당해 복분자 과실이 열렸던 가지에 전정 활동을 하지 않은 가수원,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은 가수원은 인수 제한이 돼. 그 다음에 무화과는 특별해 보이는 게 관수 시설이 미설치된 가수원은 인수 제한이다. 이거 좀 특별하니까 알고 계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나무 손해 보장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보상하지 않는 이거는 그 우리 저가전 종합위험이나 이런 나무 손해 보장하고 관련되는 건데 이 좀 여러분들한테 학습은 하게끔 해야 되겠고 넣을 자리를 이쪽에다 넣어뒀습니다. 나무 손해 보장하고 관련되는 보상하지 않는 재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재는 이렇게 같이 한번 봐볼까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보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전쟁, 내란 등 기타 이들과 유사한 상태로 생긴 손해 보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재로 생긴 손해. 그 다음에 하우스, 부대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그 다음에 보장하지 않는 재로 제방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그 다음에 병충해 등 간접 손해에 의해 생긴 손해. 그 다음에 피해를 입었으나 해생 가능한 나무 손해. 그 다음에 토양관리 및 재배기술의 잘못된 적용으로 인해 생기는 나무 손해.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을 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그 다음에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로 발생한 손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나무 손해는 나무 손해 특약이 가입한 것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계속해서 눈으로 익혀 놓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인삼은 인수 제한이 우리가 조금 좀 특별하잖아요. 해가림 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은 어, 여러분 오늘 하루에 이걸 다 끝내기는 조금 쉽지는 않네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는 해야 되니까 오늘은 지금 나무손해보장 보상하지 않는 재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내용까지만 학습을 하는 걸로 하고 인삼하고 해가림 시설 인수제한 관련 내용 이런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우리가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거의 한 3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 여러분들 학습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피터였습니다.